뚫고 가는데 터널이 붕괴될 수 있고 위험하니까 터널을 계속 뚫고 가는데 이 부분이 자꾸 연약한 안반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쑥 올라오는 거 뭐라 그래요? 히빙 현상. 파쇄대, 연약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터널이 뚫어갈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조공법이 필요한 거야. 터널을 굴착하는 보조한다 해가지고 보조공법이에요. 이게 파이프 루프는 루프가 뭐예요? 지붕이죠, 그죠? 파이프를 딱 찔러가지고 파이프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거야.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동그란 라운드를 따라가지고 여기에 단면들을 자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분은 단단하다 그럼 요만큼을 찌르면 돼. 그거는 선택 포폴링 앞쪽으로 15도 지켜야 돼요. 15도로 계속 찔러가는 거예요. 얘는 사장이 다 지금 사장되는 거예요. 강관, 보관, 다당, 그라우팅, 코어핵 공법, 용출수 관리 이런 부분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프 루프입니다. 파이프 루프는 지붕이라 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지붕처럼 이렇게 만든다 이죠. 강관을 아치형으로 먼저 선시공해가지고 집안의 이완이라든가 천단부는 위쪽을 천단부라고 해서 위쪽의 천단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루프형으로 연결한 거예요. 단면을 보면 전보 드릴로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강관을 확 찌르는 거예요. 강관을. 그게 파이프죠. 파이프가 강관이죠. 이렇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딱 하니까 형성되는 거예요. 메시 공법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여러분들은 파이프 루프를 봐야지. 자, 그 다음에 포폴링. 휘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폴링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휘폴링 뭘 휘파람을 부르냐 이래서 휘폴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거 그냥 작업자들이 포폴링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폴링은 뭐냐면 15도로 찌른다 했잖아요. 15도로. 그죠? 포폴링은 15도로 찔러야 돼. 락볼트하고 달라요. 15도로 찌르는데 지금 내 띠스는 잊어버려요. 상반 발판을 먼저 쭉 해나가잖아요. 찌를 때 계속 15도로 찔러 나가는 거예요. 15도로 쭉 찔러 나가는데 이게 지금 단면을 봤을 때 원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찔러 나가는 거예요. 15도니까 사방으로. 이 부분이 단단하다. 그럼 이 부분 굳이 안 찔러도 돼. 그죠? 밑에 굳이 안 찔러도 돼. 윗부분만 찌르면 돼. 윗부분을 15도로 전부 드릴로 해가지고 쭉쭉 터널로 윗부분으로 쫙 이렇게 좌우측으로 쫙 찌르는 거예요. 터널 단면 바깥으로 찌르는 거예요. 터널 바깥으로 찌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전리라든가 용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파이프 루프하고 포폴링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포폴링은 이렇게 찌르고 난 뒤에 약액을 주입해야 돼요. 폴리우레탄이나 경화제를 쭉 주입하면 이 자체가 구분이 형성돼가지고 나중에 미리 쩍 찌르잖아요. 그러면 빵 터트리면 이 부분이 여굴이 덜 나온다 이거죠. 무너지는 게 덜 무너진다. 15도 유지 동그라미. 이 시험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락볼트는 뭐냐면 경사 락볼트는 포폴링을 시공하기 어려울 때 경사 락볼트를 해요. 락볼트는 뭐냐면 전리를 이렇게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봉합. 볼트를 구멍을 뚫고 전보 드릴로 구멍을 뽀로로 뚫고 거기다가 철근 29mm 같은 볼트가 있어요. 철근 29mm 같은 볼트를 설치하고 그라우트를 쭉 약액을 주입하면 제가 이제 그라우트 이렇게 하는 거는 그라우트는 약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제, 폴리우레탄, 약액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 그라우트제다 이거죠. 그라우트를 하면 이 부분이 충진이 되어가지고 양생이 되면 경화가 되면 이 자체가 봉합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사 락볼트도 찌른다 이거죠. 락볼트를 수직 락볼트를 하는데 경사로 찌르니까 경사 락볼트. 경사 락볼트 할 때도 포폴링을 할 때인데 대부분 포폴링을 많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강간 다단 그라우팅. 지금 다 비슷한 용도예요. 비슷한 용도인데 강관을 지금 이 전보 드릴로 해가지고 굴집 방향으로 포폴링처럼 막장면을 찌르기도 하고 막장면을 찔러가지고 빵빵 터뜨려가지고 그 강관은 다시 폐기물로 보내면 돼. 우리는 뚫는 막장면이 안정이 중요한 거지. 이런 부분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안정이 중요한 거지. 이 강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터널 뚫고 단단한 암하고 연약한 암반을 만나가지고 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강관을 많은 다단으로 찔러가지고 그라우팅을 해버린 거야. 그라우팅을 막장면에도 하고. 그래서 막장 락볼트하고 비슷해요. 예. 이거 루프로 따라가지고 쭉 찌르기도 하고 면에도 찌르게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루프로 따라가지고 단면을 따라가지고 쭉 찌른 거예요. 근데 갱구부 같은 경우는 미리 찌르고 들어가야지. 그죠? 미리 쫙 터널을 이제 뚫고 들어갈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갱구부나 시점부 이런 부분들은 연약하잖아. 그죠?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쫙 이렇게 강관을 다단으로 설치하고 그라우트제를 쭉 주입하면 이렇게 강관에다가 그라우트제가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 단단한 안반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맞습니다. 차수증도 높고. 그래서 갱구부나 이런 부분은 그라우트제를 주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강관 다당 그라우팅.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풀네임은 강관 보강형 다당 그라우팅이다. 자, 코아의 공법. 코아액은 뭐냐면 코아가 터널 부분을 이제 중앙 부분을 코아라 그래요. 터널 단면에 이 중앙 부분 코아를. 이 코아 부분을 남겨놓고 이 부분을 먼저 쭉 뚫는 거야. 그리고 뚫어서니까 상반 발파, 하반, 요 위에를 이렇게 요 부분을 남겨놓고 요 부분만 먼저 터널 지름이 한 50m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지름이 5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단면이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다 하면 위험하니까 요 부분을 남겨놓고 한 3m 정도를 먼저 딱 뚫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낙볼트나 이런 부분으로 집어를 하는 거지. 집어를 하고 안쪽을 싹 파내는 거예요. 혹시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보호하도록. 막장면의 자립성을 정진시킨다, 락볼트를 병행한다, 뭐 이런 부분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코아의 공법으로 이렇게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링컷이라 그래. 링컷 공법, 링컷 공법. 아, 링컷이 이 부분을 링컷이라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막장면의 락볼트를 찌는 거죠. 와, 막장면의 락볼트를 찌려요. 막장면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막장면의 락볼트를 찌른다는 거는 막장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저 부분이 볼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빵 터뜨릴 때 이거는 다 폐기물로 나오는 거예요. 고철로 팔면 안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용출수 관리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막장면 뚫어나가는 터널 공사 시에 안전관리. 어떠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 터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반 사고를 방지하고 철근망을 붕대하는 걸 방지해야 돼요. 터널을 뚫어갈 때 우리 저 GTX 공구 뚫어갈 때 GTX A 라인 409, 309 저 일산 쪽 가까운 그쪽 공구에서는 낙반 사고 많이 났어요. 위에 돌이 떨어져 나가는 툭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맞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낙석 사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쇼크대 뿌리고 나오는데 철근망을 이렇게 조립한다 했잖아요. 철근 대체가 들어가 철근망을 조립했어. 철근망을 조립했는데 철근망이 이제 첨단부에서 쳐진 거야. 여의도 포스코 건설에 시공하는 여의도 종점 부분이죠. 그죠? 안산에서 오는 여의도 종점 부분에서 철근망이 확 무너졌죠. 그죠? 이 철근망이 락볼트에다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귀한 교육이에요. 첨단부 같은 경우에 철근 대차로 수립하면 이 락볼트에다가 긴결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철근망이 아치로 형성되어 있지만 철근망이 아치로 형성됐지만 하중으로 해가지고 축 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철근망 붕괴예요. 그래서 락볼트에다가 철근망을 긴결을 시켜야 돼. 철근망은. 라이닝 철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돌, 협착사고, 발파, 추락사고, 조명, 배수, 저토피 구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낙반, 낙서사고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낙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 막장면에 많이 발생해. 왜? 막장면에 터널 전보 드릴로 구멍 뚫고 차진가를 타고 장약을 하고 터뜨리기 전에도 푹 떨어져 이 안반이 푹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자유면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예요. 천단부라든가 측면에서 무너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충돌 협착 사고가 많이 나죠. 터널 내부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터널 막장면에는 조도가 30룩스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충돌면 협착 사고가 발생한다. 그죠? 이런 부분에 속도는 5km 이하, 10km 아니에요. 5km 이하고 중간중간 어떻게 이렇게 다니도록. 직선으로 다니면 막 밟고 다녀요. 그래서 피드럼을 이용해가지고 곡선으로 만들어줘야 돼. 차가 생생 못 달리도록. 그 다음에 굴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부 다 스마트 IoT 센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레이저 빔을 이렇게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끼임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그죠? 네. 삐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알람이 울려줘야 되고 근로자가 착용하는 비콘하고 장비하고 서로 교신하면서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작업 항상 집중하다 보면 신호수 배치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자, 발파, 폭파 사고의 안전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어떻게? 오발 사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 개구부라든가 갱구부의 추락 사고. 철근 대차인데 철근 벽에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차진카 위에서 작업하다가 안전 로프 체결 안 해가지고 근로자가 뚝 떨어진 사고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락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조명입니다. 터널 막장 구간의 조명은 70루스, 30루스 아니에요. 예, 앞에서 얘기 잘못했어요. 자, 중간 부분 50루스, 갱구부, 출입구 부분이죠, 그죠? 30루스. 별표. 시험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환기설비는 터널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 쭉 그냥 공기 배출구가 설치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쪽에 내부의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들 지시가 안 되죠. 폭발했을 때 먼지라든가 유독가스들을 다 밖으로 빼줘야 되죠. 자, 이런 부분 필요하다. 자, 배수 터널, 방수 터널이죠. 시공하고 난 뒤에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인데 이 땅속에 있는 구조물이 물이 잘 안 빠지면 터널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터널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배수 터널 또는 아예 비배수형 터널을 만들어요. 배수형 터널은 뭐냐면 물이